안녕하세요. 부동산, 토지 개발 투자 강의를 맡고 있는 고상철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메가랜드에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실무 강의 관련된 거를 기존에는 이제 안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투자 관련된 것도, 그리고 아파트보다는 이제 다른 대체 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럼 처음에 접근할 때 제가 보통 토지 강의를 초급, 중급, 고급 과정에서 일반 이제 실무 과정 있죠. 공인중개사 쪽 말고 실무 강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자들 또는 이제 은행 계열 쪽에 어떤 이제 투자자들 모임이라든지 일반인들 투자 관련 대상 세미나라든지 이런 강의를 주로 하는데, 이제 메가랜드에서 이번에 그럼 이제 초급 과정에서 토지가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한번 좀 느끼고 가면 안 될까? 그래서 내가 이 과정을 듣고 소액으로 내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번에 진행하게 되는데, 제목 타이틀은 소액 토지 투자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과정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강의를 할 사람인데 강의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중개사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뭐 저를 잘 알겠지만, 이제 투자 강의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이 강의를 보실 거라 내가 너를 뭘 믿고 내가 따라 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주로 강의하는 거는 그 부동산 개발 과정하고요, 디벨로퍼 과정하고 건축 강의죠. 그리고 토지 투자, 토지 개발, 토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경매, 공경매, 그 위주로 이제 강의를 하고요. 제 학력은 그냥 도시계획 쪽 전공했습니다. 박사했고, 석사는 인하대학교 말고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부동산 이제 법제, 그리고 이제 현재 도시계획 관련된 것과 한국감정평가협회 있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그 감정평가연수원에서 우리 평가사분들 이제 매년마다 일을 할 때 연수교육 같은 거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인하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에서는 부동산학과 쪽 강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부동산 개발 과정, 디벨로퍼랑 토지 개발 쪽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메가랜드 쪽에서는 주로 이제 공인중개사 강의 쪽을 주로 해왔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부동산 관련된 강의 되게 많이 하고 있구나 검색해서 고상철 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총 제가 목차를 크게 6개를 잡았어요. 6개를 잡고 소액 토지 투자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제가 이제 주로 할 것들에 대한 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들에 대해서 이런 걸 취지로 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목차 볼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강의할 시간은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게 소액 토지 투자인데, 그럼 얼마 갖고 해야 돼? 직접적으로 이제 들어와야죠. 소액 내가 얼마 있으면 되는데, 1,000만 원 갖고도 내가 땅을 살 수 있냐? 있죠. 100만 원 갖고도 땅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갖고도 땅 사는 것도 있고. 근데 그 땅이 저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뒷수요예요. 뒷수요란 말은 뭐 대한민국에서 저만 쓰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썼으니까 처음으로 뒤에 수요자가 있으면 그 땅 사도 돼요. 어떤 사람이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할 것 같지 않아. 그럼 그 땅은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뒷수요 부분이 있는 땅이면 이게 1,000만 원짜리 토지든 100만 원짜리 토지든 10만 원짜리 토지든 10만 원짜리 토지는 그럼 또 어디서 사는 거야? 그래서 이걸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는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하는 방법까지 제가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 과정이 끝나고 났을 때 혼자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5만 원짜리 2장 있는데 이게 10만 원이죠. 10만 원 이내로 땅 산 것들도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그 땅이 정말 가치가 있으면 사야 되는 거고요. 가치가 없다면 거의 뭐 그냥 매입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땅들도 있구나 하면서 연습 삼아 내가 내 이름을 올려서 등기부상에 소유권 고상철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보는 연습하는 것들도 괜찮아요. 그거 한 다음에 5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뭐 5천만 원, 1억, 그다음에 2억, 10억, 50억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도 토지가 어렵지 않다라는 거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첫 번째 챕터 1에서는 불인이도 가능한 토지 투자 소액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제 불인이는 뭔지 알죠? 불인이 부동산 어린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질문하신 분도 있어. 부동산 어린이.
우리가 이제 주식 초보자들 주린이라고 그러잖아. 굶어 죽는다 뭐 이런 주린이 느낌이에요. 불인입니다. 그분들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챕터 1에서는 투자 가치 있는 토지란 길게 진행하지 않고요. 짤막짤막하게 여러분이 과정을 계속 1시간 막 이상 듣고 나면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챕터 하나하나당 10분에서 20분에서 25분, 30분 사이에서 빨리 끝내도록 할 테니까. 자, 투자 가치 있는 토지가 뭐야?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요거 머릿속에 넣어놨으면 좋겠어요. 뒷수요. 내가 이 토지가 있는데 내 소유권자야. 근데 누가 사겠다고 달려들어야 돼요. B란 사람이 나 사고 싶어요. C란 사람, D란 사람이 사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투자 가치 있는 땅이겠지. 그죠? 근데 초반에 다 달려들면 못 사죠. 근데 그 전에 우리 원형지라고 원래 형태의 땅인데 최근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시작하는 것들, 그런 땅에 대해서 한번 어떤 땅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번 땅, 2번 땅, 3번 땅 있어요. 자, 1번 토지 같은 경우는 현재 임야였는데 여기를 지금 현재 토목, 즉 형질 변경을 해서 현재 여기를 이렇게 단을 올렸죠. 올려가지고 여기다가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려는 땅입니다. 즉 개발한 가치, 즉 개발 투자 자금이 들어갔겠죠. 근데 여기는 아예 개발이 안 된 농지예요. 그냥 평탄한 땅입니다. 농지인데 농사 짓고 있어. 그리고 여기는 토지구역 정리가 돼서 이런 땅들이었는데 도시개발구역이나 택지개발, 공공택지지구로 지정이 돼서 구획이 됐어요. 여기 구획이 돼서 여기는 아파트 부지, 여기는 상가 부지, 여기는 단독주택 부지로 나와 있는 땅인데 요거 3번, 요거 2번, 요거 1번 있으면 자, 어느 땅이 좋은 땅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일단은 1번, 2번보다는 3번이 제일 좋겠죠. 대신에 비싸요. 왜? 3번이 1번, 2번이었는데 구획 정리가 되면서 비용이 들어갔잖아.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 형태 땅보다는 가치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1번하고 2번이 현재 좀 더 저렴한데 보통 우리가 농지보다 임야가 좀 더 싸요. 싼데 내가 어떤 행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이 올라가겠지 나중에. 근데 가치 상승률은 저게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농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땅은 도로라는 게 있어가지고 개발이 가능해서 건축이 가능한데 얘는 주변에 도로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맹지예요. 농사만 지어야 돼요. 저기 땅이 지금 현재 평탄하고 좋아서 나는 건축해야지 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주변에 도로가 없으면 건축 허가는 안 되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목이 현재 임야로 돼 있고요. 임야. 얘는 지목이 전으로 돼 있고 얘는 지목이 대지로 돼 있어요. 글씨가 안 보이면 여기다 쓸게요. 대지, 여기 전, 그 다음에 임야, 임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제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그럼 다 이게 좋다고 하죠. 지목이 대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라고 해서 무조건 건축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임야 전이라고 건축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얘는 도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건축 가능한 대지로서 지목이 현재 임야, 얘는 지목이 현재 전이긴 한데 편편하긴 한데 도로가 없어서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 그래서 지목을 갖고 토지를 타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에다가 내가 뭐 할 수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단독주택을 짓냐, 다가구를 짓냐, 아파트를 짓 수 있냐. 이게 건축물의 용도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규제하는 게 용도지역이에요. 이 용도지역이 우리나라에 21개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쪽이나 감정평가사를 공부하셨던 분들이면 용도지역 다 외우고 계실 거야. 시험을 위한 용도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끝인데 지금은 내가 저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게 다가구 주택인데 얘가 일종 예를 들어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이면 다가구 주택이 안 돼요. 근데 얘는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계획관리지역이면 이게 또 다가구 주택이 또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 빼고는 연립 다세대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가구 단독 다 됩니다. 아파트만 빼고. 왜? 일종 일반 주거는 4층 이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층수가 5개층 이상이 될 때 우리 아파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당연히 못 짓겠지. 그래서 이거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보는 게 용도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 도로에 접했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개발을 할 수 있어야 사람이 그 토지를 매입하려고 할 거고 뒤에 수요자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목이냐, 용도지역이냐, 도로 상태냐라고 했을 때 제일 우선하는 게 도로. 그럼 도로에 접해 있으면 허가는 나는데 뭐 질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용도지역. 그 다음에 그 용도지역에 지려고 하는데 현재 상태가 뭐야? 전이야? 그럼 농지전용 허가라는 걸 하나 받아야겠구나. 그럼 임야로 돼 있으면 허가 가능하다. 그러면 대치산림자원 조성비를 내고 우리는 산지 전용 허가라는 걸 추가로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이 대로 돼 있거나 한 경우에는 형질 변경할 필요가 없죠. 그 상태 그대로 건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토지 두 가지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들어가는 비용 보면 이게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교 우위를 따져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게 일단 토지 보는 눈에 초보자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사항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건축하기 좋은 땅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내 목적이 맞아야 돼요. 내 목적이 현재 다가구를 질 거다. 나도 꼬마 빌딩 주인 되고 싶어. 그럼 다가구를 질 수 있는 땅이어야 되니까 아까 농림지역이거나 예를 들어 해당 토지가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거나 이런 용도지역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최소한 용도지역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이 가능한 땅이려면 항상 옆에 땅에 이렇게 해서 1번 A 땅하고 B 땅이 있을 때 A 땅은 도로가 여기 4m 이상이 돼야 되는 폭이 도로여야 되는데 거기 접해 있어요. 건축 가능합니다. 근데 B는 건축이 일반적으로 원칙이 안 돼요. 가능한 경우를 만들어내면 되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A 땅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고 해서 건축이 가능한 땅이다. 그리고 개발을 내가 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 나 혼자 건물 띡 지어놨어.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장시간 기다려야 되는 고통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이 좀 상권이 활성화돼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바로 지었을 때 수요자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활성화돼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땅, 이런 땅이 좀 건축하기 좋은 땅입니다. 진입도로가 넓어 공사하기 좋은 땅, 이건 뭐냐면 자 이런 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 A 땅은 진입을 바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C 땅 같은 경우 여기다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만약에 이게 좀 이렇게 길어. 진입하는 데 있어서 여기 장애물이 막 있거나 그러면 이거 들어오는데 힘들죠. 만약에 차량 진입이 안 되는 경우에 물건이 쌓아놨거나 누가 주차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연락이 안 된다거나 이러면 공사로 왔다가 저 차를 없애기 전에는 못 가죠. 그럼 인부들이 그 재료들을 들고 가야 돼요. 인력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공사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진입도로가 좀 넓어서 공사가 좀 용이한 토지가 좀 좋은 땅이고, 그리고 사선 제한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할 때 있어서 규모를 규제하는 것 중에 너무 높이 올라갔을 때 옆집이 햇빛을 못 받아, 나로 인해서 뒷집이 햇빛을 못 받아,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건축법이라는 법에서 건축을 할 때에는 일정 거리를 대지에서 띄어서 건축을 해야 햇빛을 다 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선 제한을 많이 받는 땅이 있고요, 적게 받는 땅이 있어. 그럼 당연히 적게 받는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용적률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내가 그 땅에 최대 지을 수 있는 용량이 많을수록 좋은 땅이다. 요게 초보자는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내용 5가지라고 해서 제가 잡아본 건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우리가 말했던 도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도로야. 건축법상 도로인데,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하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면서 너비가 4m 이상일 조건이 3가지가 동시 충족이 돼야 돼요. 이 충족이 안 되면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면 허가 원칙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A는 지목이 되고요, C는 전이고 얘도 전이고 얘 대야. 여기서 가지고 갈 땅이 있고 버리고 갈 땅이 있거든요. 자, A 땅을 내가 가지고 가겠냐 버리고 가겠냐, B를 갖고 가냐 버릴 거냐, 일단 다른 거를 무시하고 우리가 아까 말할 때 개발이 가능하려면 뭐에 붙어 있으라고 그랬죠? 그렇죠. 도로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B는 버려야죠. 왜 그러냐면 A하고 B하고 C하고 D에 건물을 지어 놓은 상태에서 건축법에서는 안전하지 않으면 건물 허가하지 마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에서 야, 화재가 났을 때 얘 불이 났어. 불이야! 불이 나면 누가 제일 먼저 달려오죠? 누가 제일 먼저 달려오는 사람? 그쵸? 소방차 아니에요. 구경꾼입니다. 구경꾼이 저거 보고서 전화하겠지. 불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해서 차량이 와서 진입을 해서 불을 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요, 불이 났어요. 자, 여러분이 불이 났을 때 저 상태에서 차량 진입이 되냐 봐. 차량 진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건축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D 같은 경우도 얘 같은 경우도 진입이 안 되죠. 그럼 우리는 B하고 D는 일단 버리고 시작하시고 A하고 C는 건축이 가능한 상태인데
아, 얘는 지목이 전이라 농사를 현재 짓고 있구나. 지목 변경이라는 게 수반되겠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추가되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게 있겠구나. 그거를 생각하고, 아, 그래서 A보다 C가 좀 더 저렴하게 나오겠네. 얘가 만약에 2억의 토지가 나왔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1억 5천에 나온 거야.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목이 대가 좋으니까 2억 사는데, 좀 공부 좀 한 사람은요, 이걸 전을 대로 만드는데 납부하는 비용이 있어요. 만약에 성토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비용을 들여서 했더니 3천만 원이 나온대. 3천만 원이 나오면 1억 8천인 거죠. 그럼 2천만 원이 싸게 나온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못하고 A를 그냥 무턱대고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들어가는 비용이 7천만 원이 든 거야. 7천만 원이 들면 2억 2천인 거죠. 근데 1억 5천이니까 2억보다 싸다 해서 또 밑에 거 선택하신 분이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를 다 알아보신 상태에서 요 토지가 더 괜찮네 라는 선택의 폭을 내가 리스크를 없앨 수 있는 그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고 안전하다는 전제하에 건축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어떤 게 더 유리한지를 내가 찾아내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 땅 보세요. 건축이 불가능한 그 땅을 우리는 보통 맹지라고 하는데 맹지 있는지 보세요. 여기 맹지가 없거든요. 왜 없냐? 도시를 만들면서 도시계획을 짜는 사람이 여기 땅 이렇게 구획 정리하면서 여기는 도로에 안 붙여야지 생각하고 빼는 사람 없어요. 모든 토지가 도로에 접하게끔 계획을 짜기 때문에 도심지 내에서 맹지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골을 가면 그 동네에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맹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로가 하나 개설이 되고 개인이 사도를 개설하면서 어떤 땅은 대지가 됐는데 뒤에 땅은 대지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건물 지었는데 왜 뒤에는 건물 못 지어요? 이렇게 일반인들 봤을 때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맹지인데도 불구하고 대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도 많고 앞에 땅이 졌으니까 뒤에 땅 질 수 있는 줄 알고 근데 도심지 내에서는 맹지가 거의 없다. 어쩌다가 분할이 잘못돼서 나오는 경우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했던 이 도로가 이 폭이 몇 미터를 갖춰야 된다고 그랬죠? 4미터 갖춰야 됐죠. 그래서 보행도 가능하면서 자동차 통행도 가능해야 돼요. 그러면 보행이 가능하려면 사람 어깨가 60cm라서 물건 들고 다니니까 한 1m 잡는 거예요. 1m. 1m 잡고 자동차가 한 대가 2m 잡아요. 1 더하기 2, 1 더하기 2는 몇 미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4m가 되겠죠? 그래서 원칙이 보행, 자동차 통행 4m 이상. 이런 경우를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도로라고 해서 우리가 많은 지켜보는 도로들이 이게 다 4m 이상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통행이 뭐 가능한데 폭이 4m 이상인 도로다. 그래서 이 땅이 옆에 이 땅이 나온 거예요. 그럼 보자마자 차량 진입 가능하고 보행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2m 이상이 접해 있으면 돼. 왜? 차가 진입을 해야 되니까 건축을 하려면 2m 이상이 접해 있어야 돼요. 이거에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라를 우리 건축법 44조 1항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 우리가 많이 보던 도로, 이런 도로도 많이 봤죠? 자동차하고 보행 가능한 4m가 갖춰야 된댔죠? 그래서 이 땅이었는데 이게 현재 건물을 이 땅에다 지을 수 있었던 거는 이게 4m 이상인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 있어야 된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건축 허가가 났다. 이 땅들도 옛날에 다 농지였었어요. 근데 여기 구획 정리하면서 도로 깔고 나머지 옆에 땅에다가 하나씩 건축물을 올린 거죠. 그러면 자, 땅 중에서 자, 여기 건축 가능합니까? 라고 제가 물어볼게요. 자, 건축 가능해 보이세요? 그죠? 가능하죠? 여기도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는 건축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해? 도로 안 접혔잖아. 지목이 전인데 얘는 되고 얘는 되는 데인데 당연히 건축 가능하지만 얘는 무슨 허가를 아까 받으셔야 된다고? 그렇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셔야 된다. 근데 얘는 농지 전용 허가고 뭐고 그럼 안 받아도 되지만 도로에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맹지예요. 그럼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 보통 이 토지가 똑같은 포지션을 갖고 있다면 얘가 1억이다 그러면 보통 3분의 1 정도 선이 실제 거래되는 수준입니다. 딱 맞는 공식은 아니지만 한 3,300 정도의 거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면적이 같고 용도지 같다면. 그런데 이게 5천만 원이 나왔어. 사장님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4천까지는 줄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할 거리를 낼 수 있는 기준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1번을 사야 됩니까? 2번을 사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1번 사겠다 그러면 안 돼. 같이 사야 돼요.
같이 사게 되면 1억 3,300에 샀지만 하필하게 됐을 때 2억 토지, 즉 1억 9천에서 2억 정도 가는 토지가 되면 이미 매입 과정에서 내 수익률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보통 우리가 이제 건물이 있어서 택지라고 하죠. 택지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요 토지 같은 경우는 건물이 없으니까 우리 뭐라고 하죠, 이거? 뭐라고 해? 나대지라고 그래요. 나대지. 대지인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대지는 건축물이 건축 가능한 땅인데 건물이 없으니까 이거 나대지라고 그러고요. 이 땅도 마찬가지로 도로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나대지라고 합니다. 보통 나대지. 예. 건물이 있으면 택지, 현재 건축이 가능한 땅인데 건물이 없으면 나대지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러면 토지를 사더라도 내가 일단 내 머릿속에 이 토지는 개발이 가능한 땅이야 라는 거를 먼저 빨리 시작하고 판단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건축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질문을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에 그 땅이 붙어 있는지 그러려면 토지용계 확인서를 볼 줄 아셔야 되니까 차후에 토지용계 확인서 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왜 제가 토지에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게 최근에 올해 2022년 신문입니다. 집 규제를 너무 2020년, 21년, 22년 전부 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는 아파트값 잡겠다. 집 규제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몰렸대요? 땅으로. 조선경제신문인데 이미지 기자님께서 쓴 거 보세요. 지난해 건축물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토지, 나대지 같은 거 거래량과 거래 금액이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왜? 땅 규제하니까 대체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제. 그래서 정부 규제로 주택 거래가 주춤한 사이에 GTX라는 거는 광역철도죠. 또는 신도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땅에 수요자가 몰렸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거래가 어디 수도권에 있는 GTX 라인에 있는 경기도권이 25%. 그리고 현재 제일 빠른 노선이 GTX A 노선이죠. 그게 이제 동탄 신도시하고 화성의 거래가 많았어. 왜? 나대지가 그쪽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왜 토지로 가야 되는지, 왜 토지로? 자, 2020년부터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년, 2년 연속 거래량이 토지는 규제가 덜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렸단 말이야. 그리고 최근에 경기도만 31만 필지, 순수 토지가 거래돼서 31만 필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거래된 거죠. 전국 거래 4건 중 1건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GTX 노선, 신노선 아직 진행도 안 되고 있지만, 뭐 하고 있죠. 근데 양주시 같은 경우는 그럼 할 거잖아. 미리 들어가자. 그래서 순수 거래 토지량도 거의 1년 사이에 46%가 늘었어요. 그 전남도, 뭐 전북, 인천도 많이 올랐지만 수도권 지역이 그래서 토지 거래 금액도 눈에 띄게 많이 늘었고, 그리고 최근에 빅데이터 플랫폼인 밸류맵에서 2021년 전국에 거래된 토지 금액만 110조 원 정도로 합계가 됐어요. 시거래 신고한 거를 올려놓는 프로그램이 밸류맵이라는 사이트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아파트에서 어디로 갔어요? 토지로 가고 상가로 가고 지산 이런 거로 갔죠. 그러면서 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갈 겁니다. 근데 수익률이 아파트에 대한 수익률이 10억짜리가 20억 되는 거 여러분 이번에 좀 처음 많이 보셨잖아요. 2배 되는 거. 근데 토지는 1억짜리가 10억 되는 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10배야. 10억짜리면 10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수익이 올라가는 수익률 자체가 올라가는 속도가 토지 쪽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이쪽도 한번 관심을 갖고 소액으로 한번 시작해보자는 취지로 소액 토지 투자가 가능하냐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다음 시간에는 어떤 토지를 매입하면 좋을 건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번 시간은 그렇게 정리하시고 두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